그 목구멍으로는 초밥 먹고 머리는 그 샴푸로 일제 샴푸를 갖다가 쓰고 저는 이번 선거는요 신한일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그 선거는 제가 봤을 때 신한중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문제 관련된 거 계속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이재명 대표 서울 동작을에 지금 여러 번 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베 관련된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이제 책자 이름 같은 포스터 같은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유사명 후보가 있죠. 이 유사명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기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죠. 나베라고 불렀죠.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나베. 민주당 후보들 여러 가지로 지금 성적 착취 발언, 성비하 발언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예,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저 지금 이미지가 포스터에 돌고 있다고 하죠. 뭐 본인 류사명 후보는 본인들이 만든 건 아니라고 하는데 냄비는 밟아야 제맛 뭐 이런 식으로 나베 냄비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비하적 용어, 여성 비하적 용어로 쓰여진다고 하죠. 이재명의 나베 이 발언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예. 나경원의 나, 아베의 배 해가지고 나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베가 일본 말로 냄비란 뜻이잖아요. 예. 우리도 냄비 우동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저 냄비 우동 좋아했는데 뭐 돌솥 우동도 있고 냄비 우동도 있고 튀김 우동도 있고 좀 이따 점심 때 뭐 그런 거 먹으면 좋겠죠. 냄비 우동 그게 나베 우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우동집 가면은 냄비 우동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냄비 우동이 조금 더 비싸지 않았습니까? 유부 우동이 뭐 한 1,000원이었으면 냄비 우동은 한 1,5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원래 그러다가 이제 뭐 일본의 무슨 돈가스 집이나 뭐 이런 집들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 보면 무슨 나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베가 일본 말로 그 냄비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냄비가 요즘도 그런 이야기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냄비를 얼굴을 냄비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얼굴을 냄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 얼굴을 냄비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었고 여자 얼굴을 좀 비하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뭐 이쁘지 않다 뭐 그런 뭐 냄비가 어떻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 이제 남자 고등학생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 옆에 나와 있는 냄비는 나베를 의미하는 거고요. 나베는 나경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경원은 결국 아베하고 그 아베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뭐 일본말 쓰면 뭐 꼬북 노릇하는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극히 천박한 비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유세에 가서 실제로 연설 내용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 맞느냐? 신한일전. 이런 걸 주장했죠. 그러면서 후쿠시마 문제, 독도 문제, 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이야기를 꺼내면 떠오르는 또 하나 인물이 있죠. 반일 죽창가, 뭐 선동하는 인물이었죠. 이재명도 이번 유세에서 사실은 나베 발언의 함의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신한일전, 반일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겪은 게 따져보면은 해방된 게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4년인데 1924년에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586들 대학 다닐 때 계속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봉건제 이렇게 뭐 동학 그 농민 전쟁부터 해가지고 뭐 일제 그다음에 뭐 그 군부 독재까지 이렇게 유구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면이 이어지는 거다.
그 중간에 핵심적인 게 일제 침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왠지 일제하면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는 나쁜 거예요, 사실. 일본 제국주의 나쁜 거고 우리나라를 남의 나라를 갖다 침공한 거니까 일본 제국주의만 나쁜 게 아니고 영국 제국주의도 나쁘고 프랑스 제국주의도 나쁘고 제국주의는 원래 그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프레임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계속 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아이 그렇게 일본을 갖다가 싫어하고 신한일전 운운하는 사람이 어떻게 샴푸는 일제를 갖다가 쓰는지 저는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명현 씨 저희 유튜브 나와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크지도 않대요. 조그만한 뭐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세트가 뭐 이렇게 그 대용량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요만한 조그만한 그 작은 용량인데 그 세트인데 그게 8만 원이래요. 아유, 고가네요. 그 다음에 그거 조그마니까 금방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한 번 쓴 게 아니고 좋긴 좋았나 봐요. 여러 번 뭐 사다가 썼다 그 조명현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아니 그 다음에 그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잖아요. 뭘 제일 많이 사 드시든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조명현 씨 하는 이야기가 김혜경 씨가 초밥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입으로는 신한일전 막 이러면서 그 목구멍으로는 초밥 먹고 머리는 그 샴푸로 일제 샴푸를 갖다가 쓰고 저는 이번 선거는요 신한일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 그 선거는 제가 봤을 때 신한중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중국에 쉐쉐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다? 중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야 이재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구다? 이재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호시탐탐 침공하려고 하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럼 북한하고 제일 밀접하고 만약에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지탱해 주지 않았으면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역사를 거꾸로 가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의 그러한 그 집단주의, 권위주의 체제를 쉐쉐하는 사람들하고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추구하는 그 세력하고 이번 총선은 그 양대 세력의 어떻게 보면은 그 충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한일전이 아니라 신한중전이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본질적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른 하나 이슈 좀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게요. 마포 갑으로 갔으니까 동작을에 가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재명이 류사명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을 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나베라고 불렀어요. 네. 나베 발언은 상당히 전 들으면서 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이렇게 쉽게 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재명이 정말 이게 다 알고 이 발언을 했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정말 인간성까지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알고 했다면은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냐 하면은 처음에 나경원 의원의 나베라는 별명은 오래전에 있었어요. 예. 뭐냐면은 아베와 나경원과 아베, 일본 총리. 예. 그래서 나베 이렇게 했는데 그 별명은 그 별칭은 그때 나경원 후보가 당시 일본 천황의 그 생일 기념 파티에 참석을 했다. 그 일본 대사관에서는. 그래서 좌파들이 별명을 나베라고 붙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나베를 그대로 이야기했다면은 이재명은 워낙 갈라치기를 잘하니까 친일, 반일 이걸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류삼룡 쪽에서 그 지지자들이 했다고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류삼룡 쪽에서 나경원 후보 사진을 놓고 나베는 밟아야 제맛 이렇게 했어요. 냄비는 밟아야 제맛인가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베가 일본 말로 냄비입니다. 냄비. 그러니까 저것은 나경원과 아베를 했지만은 그것을 일본의 발음으로 하면은 일본 말로 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냄비는 이제 여성 아주 비하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어를 쓰이고 있죠. 그래서 냄비는 밟아야 제맛 이렇게 해서 논란에 대해서 신문에도 막 나고 했는데
이재명이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는데 그 나경원 후보 별명이 하나 있지 나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 그것을 다 해서 완전히 조롱을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을 알고 저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저거는 저 이재명 원래 뭐 인간성 이야기가 많지만 더구나 저 이 선거 앞두고 또 특히 본인은 저 동작어를 웬일인지 지금 5번째, 5번인가 6번을 찾아갔어요. 예. 어떻게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류삼영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꽂았거든요. 이게 뭐 윤석열 정부에 뭐 저항을 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에서 꽂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기서 류삼영을 당선시켜야지 자기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5번, 6번도 찾아가고 상대 후보인 나경원 후보를 일종의 뭐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여과 없이 쓰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 말씀 나왔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류삼영 동작을 지역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확인된 것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번 지금 6번 같죠. 예, 찾아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한 지역구로 보면 굉장히 많은 많이 찾아간 것인데 여기에다가 그제 저녁이죠. 조국도 이수역 인근에서 유세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을 굉장히 표적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나경원을 표적으로 삼기도 하고 이제 나경원 다시 이제 당선이 되면은 상당히 그 나다르크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예. 나다르크 그때 원내대표 할 때도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아주 파이팅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여전사죠. 여전사라서 만약에 나경원 다시 국회에 복귀를 하면은 다음 당 대표로도 뭐 유력합니다. 만약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유력하니까는 일단 가장 강력한 나중에 자기들이 적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제거를 하려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 또 류삼영이라는 사람을 무리해서 등판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류삼영을 당선시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업적이 되는 것이고 조국이 다른 데에서는 주로 뭐 지역구 지원 활동을 안 하죠. 자기들은 지역구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재명이 공들이는 지역구는 안 가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이제 비례대표 자기 비례대표 후보만 하는 과정에 하는데 여기에 이 조국이 가서 지원 요새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나중에 둘이 같이 합당을 할 거라는 어떤 상징적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세력이 합칠 거다는 상징적인 신호가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송국권 본부장님 모시고 MBS 여론조사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양문석, 김준혁, 민주당 지금 마포갑의 이지은 여러 후보들의 문제점 쭉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송국권 본부장님 여러 현안들 아주 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재수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